안녕하세요. 마음심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치료했던 학생 하나가 좀 규모 있는 커뮤니티에 본인의 치료 사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저는 두 번 놀랐는데요. 처음에는 그 글의 댓글 수가 너무 많이 달려서 놀랬고, 두 번째는 그 글의 댓글 중에 나도 이런 증상이 있다 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미소포니아 환자는 찾아보면 생각보다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기준으로 이러한 증상을 미소포니아를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병이 어느 정도 흔하게 존재하는가를 알아보는 지표로 유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의 연구 논문 같은 것을 보면 초반에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유병률을 가지고 이 병이 미소포니아가 어느 정도 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일단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추정치로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에서 이 미소포니아는 3.2%, 즉 100명 중 3.2명 정도에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병으로 이명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 4명, 그러니까 4%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보면 미소포니아가 생각보다 꽤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소포니아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소포니아는 이 병 자체를 정신과적으로 분류할지 혹은 이비인후과적으로 분류할지조차 아직 완전히 확정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야스레법 교수가 연구하는 에모리 대학이라든가 그쪽의 센터에서는 이명과 유사성을 많이 연구하는 편이고, 암스테르담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정신과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소포니아를 검색해 보신 분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뉴스나 정보에서 청각감인증과 미소포니아를 서로 혼동해서 용어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미소포니아는 현재는 정신과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이 병을 정신과에서 어떤 병과 유사하다고 분류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뢰할 만한 연구가 많이 부족해서 이 병을 진단하는 툴, 그러니까 진단 설문 같은 것들이 아직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마다 서로 다른 툴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연구 논문마다 어떤 논문에서는 유병률을 15%까지 높게 잡기도 하고 다른 논문에서는 0. 몇 %까지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들쭉날쭉한 진단 기준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소포니아 병명의 창시자인 야스르법 교수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아니고 야스레법 교수 논문에 나온 추정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진단 설문들을 써서 직접 진단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명 환자의 기존 통계를 이용한 방식으로 유병률을 추정했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명을 가진 사람 중에 60% 정도는 청각감인증을 가지고 있고 청각감인증 환자의 85%가 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청각감인증 자체 유병률은 1.75%라고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DST, Decreased Sound Tolerance,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청각감인증의 2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5%로 계산을 했고, DST 환자 중에 미소포니아의 비율은 92%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2%를 추정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물론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굳이 가져와서 동영상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들쭉날쭉한 다른 진단 기준을 적용한 논문들에 비해서 그나마 현상에 가장 가까운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물론 100명 중에 3명이 미소포니아라는 이야기는 그 미소포니아가 굉장히 중증,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의 미소포니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언급하는 이유는 미소포니아가 결코 희귀한 질환이 아니며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참을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참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 병이 있지만 병인 줄도 몰라서 그냥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현재 자기가 내고 있는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